What the dude, I'm not doing nothing. Get out of your car. Sorry, sir. Why the are you reaching over there? I'm trying to get my That's right now's not the time. Get out. 차를 세운 지 3초 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유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같은 보안관서 부관에게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널 카운티 보안관서입니다. 오늘 볼 3건은 모두 평범한 도로 정차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부 다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부관의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25년 11월 낮이었습니다. 부관은 앞서 달리던 차량 한 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행이 눈에 띄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멈췄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차선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부관은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가 서기 직전 운전자가 몸을 옆으로 숙입니다. 조수석 아래쪽으로 손을 뻗는 동작이었습니다. 부관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관은 하차를 지시했고 차 지붕에 손을 올리게 했습니다. 잠시 뒤 상황이 정리되자 부관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운전 중에 조수석 아래로 몸을 숙이는 행동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 무엇을 꺼내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지금은 정차한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부관은 주행 중에 그 동작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It is not normal to do that while driving. Would you agree with that? Would you agree with that? Not in a normal situation, but I'm Okay. being pulled over. It's not a normal situation no more. All right, man. I checked his waistband right here. Yeah. Fill a pipe on this side. What's that in your pocket? 부관은 남성의 몸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춤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파이프였습니다. 부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냐고, 그리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남성은 면허가 아예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다시 만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부관은 파이프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다른 소지품이 더 있는지 물었고 남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관은 이어서 음주 여부를 물었습니다. 남성은 전날 밤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부관은 냄새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확인된 것은 3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주행, 무면허 상태, 그리고 약물 흡입 기구입니다. 부관은 아직 체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else on you? No, that's all I got. Okay. That's all I got, literally. I have shit else. Okay. The button to open that up right You drinking last night? Yeah. I can smell it. I got a big old nose. Not much gets past it. 다음은 차량 내부였습니다. 부관은 접근하면서 이미 한 가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걸어 나올 때 무언가를 조수석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소형 토치였습니다. 부관이 다가가자 남성은 들고 있던 음료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부관은 파이프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 형태의 물질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부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부관은 남성에게 붙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약물 흡입 기구 소지, 사용 가능한 양의 약물 소지,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 그리고 약물 영향 하해 운전입니다. 부관은 마지막 항목이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장에서 부관이 밝힌 예상 항목입니다. 실제 처분은 이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부관은 약물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검사를 준비하는 사이 남성이 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부관은 서류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성은 부관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호흡으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관은 그 말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자신은 계속 예의를 지켰지만 남성은 욕설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침착했고 한쪽은 그러지 않았다고 정리했습니다. 남성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So I feel like one of us is being a super cool dude and level-headed and logical, And one's going to jail. and the other one is you. And one, Yeah. other one's going to jail. Yes, that's all. I mean, For yes. a pipe that you're saying has some drugs in it. Bro, 검사 단계에서 남성은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관은 그 자리에서 상태를 정리해 알렸습니다. 수갑을 채울 때 이미 고지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검사를 거부했고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부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남성은 그대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I don't know, bro. Figure it out later. Well, right now, after you said no, you're not doing any tests. Yeah. Right now, you are under arrest for DUI. Okay. So I wanted you to understand that. Who knows who that is? So, and it's the same exact.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위반 자체가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차량 등록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보험 가입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관은 그 2가지를 이유로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에는 여성이 있었고 옆에는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관은 먼저 총기 소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부관이 지적한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원피스 안에 셔츠를 겹쳐 입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여성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관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은 신분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교통 단속입니다. Can I get a
2nd to 106 out of. The reason I'm asking is that you're displaying very suspicious behavior. Do not grab towards that floorboard. Do you understand me? I want to make sure I'm very clear with you now. Do not grab towards the floorboard. Understood? Do you understand? Okay. 그런데 부관의 어조가 바뀝니다. 여성의 손이 계속 발밑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부관은 차량 바닥 쪽으로 손을 뻗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해했는지 되묻습니다. 여성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첫 번째 사건과 겹칩니다. 부관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위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손이었습니다. 부관은 하차를 지시했습니다. 여성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Are you refusing to exit? Okay, you are now under arrest because you refuse. No, you're under arrest. Okay, don't stay where you are. Sir, please don't. Please arrest me. Wait, sir. 부관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포 사유입니다. 등록 정지도 보험 미가입도 아니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 자체가 사유였습니다. 부관은 이렇게 여러 번 말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수갑이 채워진 뒤에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부관은 내리라고 할 때 들었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뒤 여성은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부관의 답은 짧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도 거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내리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만으로 체포가 되는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됩니다. 근거는 1977년 연방대법원 판결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밈스 사건입니다. 법원은 적법한 교통 단속이라면 경관이 운전자에게 하차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혐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차에서 내리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제약이고 경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1997년에는 동승자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하차 명령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애리조나주 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에는 몸싸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 즉 소극적 저항도 포함됩니다. 손을 뒤로 하지 않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관이 여성에게 한 말이 정확히 이 지점이었습니다. 말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따르지 않은 것이 거부라는 뜻이었습니다. I know her last name, but I don't know her last name. Oh, it's I honestly don't know. Now we're getting two different. 그 사이 부관은 동승 남성에게도 물었습니다. 함께 탄 여성의 성을 아는지였습니다. 남성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의 성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조회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부관은 여성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속인 것인지 생년월일까지 속인 것인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아무 이름이나 됐다고 답했습니다. 친구 이름도 아니고 그냥 지어낸 이름이었습니다. 조회에서 나온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약물 소지 관련 중범죄 영장이 확인됐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장이라는 말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이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조건을 걸어 사회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기보고, 약물검사, 거주지 유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날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새로 확인된 사안과 이미 발부되어 있던 기존 영장입니다. Someone just smoked with me. Was powder scary, you guys? I wasn't terrified. What did you take? I had smoked some powder with somebody, but like What powder of what? It's fentanyl powder. When? Today? Yeah, but 부관은 차량 안에 다른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체 반응에서 약물 정황이 보인다고 부관은 말했습니다. 잠시 뒤 여성은 오늘 흡입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차량 수색에서 약물이 나왔습니다. 부관은 그것이 본인 것인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위치는 센터 콘솔이었습니다. 여성은 이제 그만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체포로 끝났습니다. Asking you. You keep like. did you find that? Did I find meth? Yeah. Is it your meth? Yes. Where would I have located it at? In the seat or something? In the seat, or be more specific with me? Center con.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부관이 체포 절차를 전부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Unit. The reason I stopped you is you're passing everything in sight at more than 30 miles an hour over the speed limit. I'm sorry, I'm just trying to get to the hospital. Okay. Okay. So, what is your daughter in the hospital for? Let's go down this rabbit hole. No, it's not right. Asthma attack. What? Asthma attack. Okay. Is someone else there with her? Yes. Okay. Are you a doctor?
Okay. So 제한 속도는 시속 50마일 구간이었습니다. 계측된 속도는 시속 82마일이었습니다. 32마일 초과입니다. 남성은 앞차들을 연달아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부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남성의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딸이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부관은 곧바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딸 곁에 다른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성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이 의사인지 물었습니다. 남성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부관의 다음 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딸은 지금 의료진의 손에 있고 가족도 곁에 있으며 당신이 도착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쫓기는 사람처럼 달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남성은 화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관의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을 해도 자신은 화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등록 서류를 찾았지만 차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관은 남성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일정 속도를 넘기면 형사사안이 됩니다. 그 경우 부관에게 가능한 조치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수 있습니다. 유치장으로 데려가 입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견인됩니다. 남성은 그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 구간이 이 사건에서 긴장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So let me break this down for you. A criminal amount of speed. This isn't going to happen. Just want to let you know. But criminal amount of speed allows me to place you into custody, take you, place you under arrest, put you in the back of my car, drive you to jail, book you into jail, and tow your car. Right? So that. 부관이 말한 형사사안이라는 표현을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과속은 대부분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애리조나주는 다릅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학로 부근에서 시속 35마일을 넘긴 경우입니다. 둘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제한속도를 20마일 넘긴 경우입니다. 셋째, 그 밖의 도로에서 시속 85마일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 남성은 제한속도 50마일 구간을 82마일로 달렸습니다. 32마일 초과입니다. 이 경우 경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구금 30날, 보호관찰 1년, 그리고 $500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구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취업이나 진학지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종류의 기록입니다. 부관이 체포와 견인을 언급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Arizona looks at the speed that you were traveling, right? That's what a big deal it is. Now, like I said, I'm not going to do that to you, right? And I understand you want to get there to your daughter, right? I absolutely understand that. But we also all know that asthma attack. 그리고 부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사정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아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딸을 잃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개들이 원인이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했습니다. 부관은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차들 사이를 헤집고 달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알렸습니다. 형사 처리에 행하는 속도였지만 형사 딱지는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속도 위반으로 처리했습니다. 부관은 법원 위치를 남성이 사는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남성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부관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They didn't have. She been admitted into the hospital with had big bags, and there's a couple times. Okay. A couple of once I've almost lost my daughter because of this, and they're the boyfriend's dogs. No, we know how that is, but so I understand all that, right? I understand you're you to jail, right? Because I don't get the I need to go to jail feeling from you, right? You're just a concerned dad, but I hope that was for me. All right, man. 세 사람 모두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유치장으로 갔고 한 명은 그냥 갔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위반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에게는 확인된 항목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기구 소지, 약물, 무면허, 그리고 음주 정황입니다. 두 번째 여성의 체포 사유는 위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부관은 하차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름과 영장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세 번째 남성에 대해 부관이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유치장에 보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건 모두 아직 확정된 처분이 아닙니다.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엇이 판단을 갈랐는지는 부관이 직접 말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